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나타샤이고, 저는 닉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도지코인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참 인터넷 밈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 여정이 정말 흥미롭거든요.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죠. 네, 그렇죠. 처음엔 뭐랄까,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투기적인 면을 풍자하려는 농담 같은 거였는데 이게 강력한 온라인 커뮤니티,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 인사들 영향력,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 탄생 배경부터 지금 상황, 또 다른 토큰하고 비교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시작이 2013년 12월이었죠. IBM 출신 빌리 마커스랑 어도비의 잭슨 팔머, 이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당시 암호화폐 시장 과열된 거 좀 비꼬려고 했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그런 의도였죠. 이름이랑 로고도 그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시바견, 도지밈, 거기서 따온 거고요. 아, 정말 가볍게 시작했네요. 네, 기술적으로는 이제 라이트코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 블록체인을 쓰긴 했는데요. 뭐랄까 비트코인처럼 복잡하고 어렵게 가기보다는 좀 커뮤니티 중심으로 쉽고 친근하게 재밌게 접근하자는 목표가 있었어요. 아하, 그게 핵심이었군요. 그럼 토크노믹스, 그러니까 토큰 경제 구조를 좀 보면요. 작업 증명 방식을 쓰는 건 알겠는데 2025년 8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353억 달러. 와,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. 네, 엄청나게 커졌죠. 근데 이제 가격 변동성은 정말 극심했습니다. 초기에 0.00002, 뭐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 2021년 5월에는 0.73달러까지 치솟았었고요. 와, 0.73달러요? 네, 그러다가 지금은 한 0.23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처음 1,000억 개가 발행된 이후에도 매년 꾸준히 약 50억 개 코인이 계속 새로 발행된다는 거예요. 아, 발행량 제한이 아예 없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계속 늘어나는 거죠. 인플레이션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초반에는 주로 어디에 쓰였나요? 뭐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 팁 주고받는 용도로 많이 쓰였다고 들었는데요. 네, 맞아요. 그 도지 팁봇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. 그걸로 이제 소액 팁을 주거나 뭐 창작자들을 후원하거나 그런 커뮤니티 활동에 많이 쓰였죠. 약간 소소한 재미 같은 거였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다가 또 자선 활동으로도 이름을 좀 알렸어요. 2014년에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 소치 올림픽 나가는 거. 그거 모금 성공시킨 건 꽤 유명하고요. 아, 그거 기억나요. 네. 그리고 케냐의 우물 파주는 도지 포 워터 프로젝트 같은 것도 지원했었죠. 뭐 일부 온라인 상점이나 게임 플랫폼 결제도 있었고 나스카 경주차 후원하는 도지카 이벤트도 있었고요. 다 커뮤니티 주도로 이루어진 거죠.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네요. 그렇게 봅슬레이 팀 후원으로 이미지 좋아졌다가 2015년에는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잭슨 팔머가 아예 떠나버렸죠. 암호화폐 시장 투기성 비판하면서요. 네, 맞아요. 그런 일도 있었죠. 그 이후에 한 2018년, 2019년 이때는 가격이 좀 장기 침체기였는데 그럼에도 커뮤니티는 계속 활발하게 유지가 됐었어요. 오, 커뮤니티가 정말 강했군요. 네. 그러다가 2021년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. 바로 일론 머스크. 아, 머스크. 네. 그 머스크가 계속 트윗 날리고 SNL에도 출연하고 하면서 그게 완전 기폭제가 돼서 가격이 폭등했어요. 시가총액이 한때 800억 달러 넘었으니까요. 800억 달러? 와, 근데 단순히 유명인 트윗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막 널뛰는 건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요. 이게 도지코인만의 특징인가요? 좋은 지적이세요. 사실 도지코인은 뭐랄까 기술적인 혁신이나 뚜렷한 로드맵 이런 것보다는 밈이라는 문화 코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커뮤니티 지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하거든요. 아하,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나 유명인 발언 같은 외부 요인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. 그 뒤로도 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결제 수단으로 도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요. 최근까지도 가격 안정화시키고 실제 사용처 늘리려는 노력이 있긴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종합해보면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이긴 한데 좀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디지털 토큰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
그런데 이렇게 변동성 크고 또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는 장기적인 가치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물음표가 붙잖아요. 이런 점이 예를 들어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토큰들, 뭐 나가야 토큰 같은 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다를까요? 그거 아주 좋은 비교 포인트입니다. 도지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의 어떤 재미, 친근함 이런 게 가장 큰 힘인데 발행량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희소성은 좀 약하고 변동성도 크죠. 그렇죠. 반면에 이제 나가야 토큰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 가치랑 연동시키고 발행 구조 자체도 좀 제한적으로 가져가면서 가치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. 사용 목적도 좀 달라요. 도지코인이 밈 문화나 소액 결제 쪽에 좀 더 집중한다면 나가야 토큰은 실물 경제 참여나 디지털 자산 보안 기능까지 좀 더 넓은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.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많이 다르군요. 네, 구조나 지향점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도지코인이 인터넷 밈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까지 그 핵심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.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흥미로운 스토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도지코인은 진짜 기술 자체의 혁신이나 명확한 로드맵 이런 것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현상 그리고 커뮤니티의 힘이 자산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앞으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지코인처럼 커뮤니티의 힘이나 문화적인 파급력 이런 게 더 중요해질까요? 아니면 나가야 토큰처럼 실물 경제랑 어떻게든 연결해서 안정성이나 실용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해질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.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.